안녕하세요. 이노네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림 라크마이어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잠을 많이 자지 못하지만 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죠. 네, 오늘은 잠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뒤척이는 밤과 눈 및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최신 기술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입니다. 향기를 바이오마커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사 앱센트 메디슨이 수면 무호흡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까지 치료하기 위해 기대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스라엘 회사 엑소디고는 지하 매핑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로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목록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그들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 신자들의 신앙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초의 로봇 승려가 정식으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성인이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지만 대다수는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과정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종종 전문 수면 연구실에서 수십 개의 센서를 몸에 연결한 채 밤을 보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의 연구진은 인공지능이 간단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수면 진단을 더 빠르고 저렴하며 집에서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 채널의 진행자이자 특파원인 크리스토퍼 바로린이 직접 이를 체험하러 갔습니다. 각 혁신마다 모든 혁신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이 기술은 수면과 밤 사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에 집중합니다. 수면 장애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환자들은 보통 이곳 텔아비브의 이칠로브 병원과 같은 전문 수면 센터에 와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당신의 수면을 분석하는 것이죠. 지금 텔아비브 병원 수면 검사실에서 저에게 부착되는 센서들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면 환자는 누워 잠을 시도하고 센서들은 뇌활동, 심박수, 호흡 등 다양한 신체 신호를 모니터링합니다. 이후 의사들이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과정은 꽤 길고 복잡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면센터의 환자들은 이러한 검사 동안 수십 개의 센서에 연결됩니다. 이것은 복잡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드는 검사로 병원에 따라 $1,000에서 $10,000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leep AI가 바꾸려는 점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전 세계적 건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성인 약 10억 명이 이 질환을 앓지만 80%는 진단받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이분들은 밤에 반복적으로 숨을 멈췄다가 다시 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숨을 멈추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산소 수치가 크게 떨어져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은 한 번에 최대 30초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때로는 하룻밤에 15번 이상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에게는 심각한 건강 위험입니다. Sleep AI는 검사를 더 간편하게 하고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연구자입니다. 저희는 테크니온의 연구자들이고 아주 간단하고 편안한 맥박산소 측정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기술은 이러한 신호를 받아서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결과로 변환해줍니다. 저희는 수면 진단을 수행하고 전체 수면 구조를 재구성하고 심지어 심혈관 위험 지표까지 제공하여 의사들이 환자들을 장기적으로 더 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스템 신뢰성 검증을 위해 Sleep AI가 수면센터 환자 대상으로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은 모든 수면 무호흡증 사례에서 89%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중등도에서 중증 사례에서는 최대 99%의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Sleep AI 앱은 억시미터와 직접 연결됩니다. 녹음을 시작하고 폰을 닫은 뒤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착용할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서 수면 검사실에서 본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이것만 착용하고 자고 아침에 녹음 중지하면 되나요? 맞아요. 녹음이 끝나면 데이터가 Sleep AI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송되어 저희 AI 모델이 그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5분 안에 의사가 환자의 전체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주로 이미 증상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초기 목표는 검사가 필요한 누구나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초래할 심각한 합병증을 생각하면 이 검사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권고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수면 무호흡증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해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드물게 일어나요. 이 과정은 자신이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환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의료적인 거지. 내 스마트워치가 내가 잘 잤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것과는 다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웰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웰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웰니스 기기는 의료 감독 없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죠.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의사와 협력해 활용하는 의료 수준의 결과입니다. 진단은 여전히 의사가 내리며 슬립 AI의 매우 상세한 보고서가 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치료 역시 의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의사가 결정합니다. Sleep AI의 다음 단계는 국제 규제 승인 획득이며 궁극적으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언젠가 건강보험으로 전액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 센서나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사는 향기를 이용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수면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각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앱센트 메디컬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금 CEO 겸 창립자 요시 아줄라이와 함께합니다. 요시 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오늘 설명을 위해 뭔가 가져오셨다던데요. 네, 저희가 몇 가지 부속품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침대 맡에 두는 장치입니다. 이 기기는 당신의 침대 옆 탁자에 놓이고 헤드 유닛과 센서는 머리 위, 침대 위에 배치됩니다. 헤드램프처럼 선도 없고 착용할 필요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호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네이더 센서, 즉 무선 주파수 센서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호흡 패턴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수면 무호흡증을 막아주는 아이언돔 같은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무호흡을 감지하고 앞으로 올 무호흡 사건까지 예측해서 향기를 방출합니다. 실제로 당신의 뇌가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잠이 들면 숨을 멈추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숨을 멈추죠. 그리고 이 향을 맡으면 계속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네, 이건 뇌의 흡금 반사라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모두가 코가 호흡기관의 일부라는 건 알고 있지만 덜 알려진 사실은 후각신경이 실제로 뇌의 연장선이고 호흡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새로운 냄새가 날 때마다 뇌는 킁킁 반사로 반응합니다. 그게 위험한지 안전한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뇌가 냄새를 감지하면 킁킁 반사와 흡입 반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수면 무호흡증을 극복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장치는 기분 좋고 쾌적한 향을 사용하기 때문에 뇌는 그것을 위험으로 분류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냄새를 맡고 있는데 꽤 자극적이고 기침 시럽 같은 향이에요. 이게 수면 무호흡증에만 쓰이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실제로 이 기기를 미국 FDA에 이완 및 수면 개선 기기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완 세션인데 이 세션은 실제로 당신의 호흡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그 호흡 패턴을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단순히 호흡 패턴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분당 10회 호흡이라는 지정된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이렇게 하루에 15분씩 세션을 진행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 장치가 낮이나 밤에 여러분을 이완 상태로 들어가게 해주는 기기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발견했습니다. 이 기기는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편안함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제 말은 이건 약이 아니에요. 치료를 제공해주는 기기와 같은 거죠. 이건 단지 적절한 시기에 신호와 감각의 치유를 제공해주는 기기일 뿐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몸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요시 아슬라이 엑센트 메디컬 CEO 겸 창립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잠시 제쳐두고 AI는 이미 코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AI 시스템의 복잡한 디지털 인프라 자체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몇 주가 걸리던 작업을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토파이프 공동 창립자 겸 CEO 조너선 오르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너선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실제로 AI의 인프라를 설계하는 AI를 만들고 계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i24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조나단입니다. 직업적으로는 데브옵스 엔지니어이자 클라우드 아키텍트입니다. 저는 오토파이프 공동 창립자 겸 CEO입니다. 오토파이프의 이야기는 제가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기술 복무를 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보부의 기술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프트웨어가 매우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최적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설계하고 계획해야 하는 많은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설정 오류를 겪느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챗GPT 혁명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오토파이프 설립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오토파이프에서 하는 일은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동으로 설계하고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두가 AI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AI로 코드를 작성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프라는 거의 잊혀졌고 모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올바르게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파이프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매우 혁신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일입니다. AI 클라우드 인프라 산업은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그리고 앞으로 큰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오토파이프에서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I가 클라우드 아키텍트의 업무 중 어느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대체하다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16,0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AI 때문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보고 있는 동일한 도약이 인프라 분야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 클라우드 인프라, 엔지니어링 등 모든 것이 AI로 인해 변화할 것입니다. AI가 이러한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분명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뿐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도 중복 인력이 생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업무 흐름을 활용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AI를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몇 년, 정말 몇 년 안에 AI가 모든 주니어 아키텍트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니어 아키텍트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건축가가 주니어는 아니지만 많은 신입 건축가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이제 점점 더 클라우드 아키텍트를 덜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오토파이프처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회사들 때문에 대규모 인력 감축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몇 달, 몇 주뿐만 아니라 하루, 몇 시간만 해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상세한 인프라를 몇 시간 만에 준비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파이프는 AI 엔지니어를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조너슨, 오토파이프 공동 창립자 겸 CEO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격한 제네시스 엑셀러레이터와 라랜드 커뮤니티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칼커타 리스트에서 저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파이프 관련 기사도 막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 기쁩니다.
이제는 다른 종류의 아키텍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사가 타임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명단에 선정되었습니다. 엑소디고는 물리적인 굴착 없이 지하 인프라를 매핑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엑소디고 최고 제품 책임자 오메르 하미리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메르 씨. 타임지 언급도 축하드립니다.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용 중인 기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건 굴착 없이 지하를 매핑하는 기술이잖아요. 네, 우선 엑소디고는 기본적으로 전체 건설업계, 특히 교통 및 대형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도시로 돌아다니다 보면 10개의 공사 현장 중 9개는 그냥 지나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주요 인프라를 건드리거나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설계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나쁜 경우 주요 인프라도 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어디로 옮길지 다시 계획해야 하고 인프라 소유주와 시 당국 그리고 수십 개의 관련 기관들과 조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딘가에 기초를 놓고 싶고 계획 단계가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던 엔지니어링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저는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하루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텔아비브의 주요 하수관을 건드리거나 도시 전체의 인터넷을 위한 광섬유 케이블을 끊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3년, 4년 혹은 5년까지도 뒤로 밀릴 수 있고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프로젝트 계획이 시작될 때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하 설비를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물리학적 방법을 기본적으로 활용합니다. 시각적인 방법부터 전자기, 지표 투과 레이더, GPR, 자기장 등 모든 물리학적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아무 선입견 없이 접근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죠. 우리는 모든 것을 지도에 기록한 다음 사무실로 돌아가서 모든 것의 3차원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지도, 즉 지하 시설물 지도를 기획기관과 엔지니어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말했던 그 다리를 계획할 때 기초를 오른쪽으로 3피트 옮겨서 5년짜리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양에 관한 거예요. 토양이 적합한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약 5년 전에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AI가 대세가 되기 전,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저희는 지하 기반 시설 분야에서 AI를 사용했어요. 저희는 지하 기반 시설부터 시작했어요. 저희는 엔지니어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3D 지도를 통해 마치 흙을 모두 걷어내고 모든 인프라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옮기고 어디에 기초를 놓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지방공업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하수관이나 전기선 등 유틸리티 위치뿐만 아니라 토양층의 지도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옮기는 게 아니라 안받침이 있는 곳에 기초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한 집안 위에 놓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한 집안에 닿을 때까지 약 2피트 더 깊게 파낼 수 있습니다. 또는 저쪽에 모래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걸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 토양 정보, 집안 공학과 유틸리티 정보를 통해 공학은 매우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갖추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토목 엔지니어의 문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정보가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정보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흙과 유틸리티, 즉 토양과 기반 시설을 파악하는 것이 건설 분야에서 가장 큰 미지수입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되면 때로는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건물에도 쓸 수 있고 하수관에도 쓸 수 있고 트램도 만들 수 있어요. 프로젝트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네, 현재 저희 미국 고객 대부분은 교통과 기반 시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0.5에이커나 0.3에이커 정도 땅에 집을 짓는 건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처럼 수십, 수백 마일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수십, 수백 개의 지하 배설물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냥 집을 짓는 거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천천히 굴착하면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고속도로, 데이터 센터, 철도 같은 곳이죠. 그런 분야들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타임스 리스트에 오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메르 하미리 씨, 엑소티코 최고 제품 책임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론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사이렌 소리로 깨우는 드론이 아니라 집 앞까지 화물을 배달해주는 드론입니다. 맞아요. 미래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 혁신은 뉴욕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만청이 더 빠른 소포 배달을 위해 시험 비행을 진행 중입니다. 조 브라운이 보도합니다. 이게 쇠인가요? 비행기인가요? 아니요, 이건 스칼펠입니다. 뉴욕 항만청은 드론을 이용해 맨해튼에서 브루클린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화물 운송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필수적이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의료 장비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가 성공하면 다른 물품으로도 운송 용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화물이 운송될 때는 보통 자동차로 이동하며 45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은 길뿐만 아니라 이미 참기 힘든 뉴욕시의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드론을 사용하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동 시간도 단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드론은 이동 중에 자율적으로 운행되지만 항구에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적재되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화물 운송에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농촌 지역에서 아마존 배송 드론을 사용하는 등 배송 서비스에 드론을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험 기간 동안 그들은 이 드론이 사람들을 화나게 했던 소음 공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도시는 이미 매우 시끄러운 곳입니다. 현재로서는 주거 건물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들은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전기톱 소리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교통 분야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월에 주문한 티무 배송을 아직 기다리고 있어 이 기술이 이스라엘에 빨리 도입되길 바랍니다. 이제 약간의 로맨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무려 2천만에서 4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AI 동반자와 어떤 형태로든 감정적 또는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랑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로맨틱한 관계로도 번지고 있죠. 네, 로맨스와 판타지까지요. 여러분의 모든 에로틱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플랫폼 중 하나가 이름이 독특한 Janitor AI입니다. 이 내용을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 분은 i24 뉴스 기자 조디 네텔로비츠입니다. 조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뭐죠? 그래서 저는 계정을 만들어야 했어요. 네, 당연하죠. 연구 목적으로요. 혹시 아빠가 보고 계실까 봐요. 네, 이 쇼 전에 그런 일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앱은 아주 구체적인 판타지 연인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이건 억만장자부터 뱀파이어, 중세 전사, 심지어 감정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남자까지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판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앱은 당신이 이 사람, 이 AI 남자친구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대화할 수 있게 해줘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 대해 더 배우고 대화도 더 능숙해집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요. 괜찮네요. 이거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무료예요. 하지만 추가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 돈을 내고 싶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컨텐츠가 선정적이거나 정말 아름다워요. 그건 커뮤니티 친화적이긴 한데 제가 사이트에서 본 바로는 조금 직장에서는 적합한 컨텐츠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네 남자친구는 누구였어? 누구랑 사귀었어? 아, 아일린이었구나. 그건 비밀로 할게요. 알겠어요. 이런 플랫폼을 쓰면 전 남자친구를 안 마주쳐서요. 챗 GPT는 아니지만 구글 지도가 이 부분에 뭔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가 실제로 마음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 남자친구의 집 같은 곳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를 피해서 길 안내를 다시 해준대요. 이제는 가장 빠른 경로, 가장 친환경적인 경로,
또는 2022년에 그 데이비드를 무조건 피하는 경로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좋네요. 네, 적어도 우리는 당신의 제네럴 AI 남자친구들을 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것도 좋은 점이죠. 좋아요.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한국에 새로 수계한 스님이 계시고 그분은 이런 세속적인 쾌락을 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개비이고 본질적으로 젊은 세대가 불교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불교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로봇이에요.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불교 승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미래인 것 같아요. 당신의 AI 남자친구가 자율주행차로 절에 데려다주고 전 남자친구 집을 피해 경로를 바꿔서요. 정말 놀라운 미래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요. 조디 네타노비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진행자 닌 블라마이어스입니다. 다음 주 인업네이션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좋은 하루 보내세요.